최근 케이카, 차백신연구소 등 흥행 기대를 모았던 기업들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반면 아스플로와 원준, 지아이텍은 모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지아이텍은 요즘 보기 드물게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인기가 많거나 성장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종에만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번 11월에 청약을 앞둔 6개 기업들은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11월 첫째 주 공모주 일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청약 일정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월에 가장 먼저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은 IT아이즈, 디어유, 비트나인 등 총 3개 기업입니다. 비트나인은 당초 지오엘리먼트, 지아이텍, 차백신연구소와 함께 10월 12일에서 13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일정이 연기되어 디어유, IT아이즈와 함께 11월 1일에서 2일 이틀간 청약을 받게 됐습니다. 지오엘리먼트 역시 일정이 연기되어 11월 2일에서 3일에 청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H오런리츠가 11월 3일에서 5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SM상선이 11월 4일에서 5일에 마지막으로 청약을 받습니다. 전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또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에서 2일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전문기업 IT아이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설립된 IT아이즈는 금융솔루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전문기업입니다.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시스템, 통합자금관리 시스템, 여신금리 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용평가, 자산운용, 장외 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름이를 개발하여 의료, 헬스케어, 농생명 분야 등으로도 점차 사업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적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2020년 매출액 513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순이익 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36.8%, 31.2%, 23.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21년도 반기 기준 매출액은 319억 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8억 원과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IT아이즈는 10월 25일에서 26일 수요 예측을 거쳐 28일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희망 공모가는 12,500원에서 14,300원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단독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으며 총 공모 주식수는 177만 7천주입니다. 이 중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44만 4,250주에서 53만 3,100주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희망 공모가 상당 기준 254억 원이며 공모 자금은 금융 신규 서비스 출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개발,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확장을 위한 연구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T아이즈는 11월 11일 코스닥 상장 예정이며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전체 상장 예정 주식수 중 약 23.78%에 해당하는 142만 1,600주입니다. IT아이즈와 같은 날이죠. 팬덤 플랫폼 버블의 운영사 디어유도 11월 1일에서 2일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2017년 설립된 디어유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이자 JYP엔터테인먼트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데요.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 에브리싱과 글로벌 팬 메신저 플랫폼 디어유 버블이 디어유의 대표 서비스입니다. 특히 주력 서비스로 꼽히는 버블은 월 4,500원의 구독료를 내면 좋아하는 아이돌과 프라이빗 채팅을 나눌 수 있는 메신저 구독 서비스인데 팬들이 수신을 원하는 그룹과 멤버 수만큼 구독권을 결제하면 해당 아티스트로부터 개인화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구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내는 메시지이지만 팬들은 좋아하는 연예인과 실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텍스트, 음성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으로 일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버블은 지난해 출시 후 누적 이용자 수 120만 명을 돌파했으며 매월 구독료로만 54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 매출에 비하면 크다고 보긴 어려운 수치입니다. 다만 버블이 인기를 끌면서 2019년 230억 원, 지난해 22억 원의 적자를 냈던 디어유는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 81억 원, 마이너스 4억 원을 기록하던 영업이익도 올해 상반기 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디어유는 향후 해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통해 해외 아티스트의 버블 서비스를 런칭하는 등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EPL, NBA, MLB에 소속된 글로벌 스포츠 스타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팬덤을 확보한 국내 스포츠 스타 등으로 버블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어유는 10월 25일에서 26일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지을 예정인데요. 총 공모 주식수는 330만 주이며 희망 공모가는 1만 8천원에서 2만 4천원입니다. 공모가 밴드 기준 적게는 594억 원에서 많게는 792억 원의 공모 자금을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약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82만 5천 주에서 99만 주입니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 중 약 25.7%에 해당하는 518만 2,699주입니다. 디어유는 11월 10일 코스닥 상장 예정입니다. 당초 10월 12일에서 13일에 청약 진행 예정이었던 비트나인과 지오 엘리먼트는 일정이 미뤄져 각각 11월 1일에서 2일과 2일에서 3일에 공모 청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두 기업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업 비트나인과 반도체 부품 및 소재 기업 지오 엘리먼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전에 올라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0월 28일에서 29일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NH 오런리츠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리츠 투자는 보통 배당 수익률이 높고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11월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인 NH 오런리츠는 NH 농협리츠 운용이 운용하는 리츠로 분당스퀘어, A1타워 당산, A1타워 인계, 도지물류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합니다. 해당 자산의 주요 임차인은 라인플러스와 삼성생명 서비스 손해사정인데요. 분당스퀘어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네이버 계열사 라인플러스와 모바일 게임 애니판 개발사 썬데이토즈 등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으며 A1타워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이 임차 중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2,810만 주이며 공모가는 5천원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1,405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NH투자증권, 대신증권이 인수회사로 참여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940만 주이며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340만 주,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300만 주씩 배정받았습니다. 11월 18일 코스피 상장 예정이며 기존 물량은 보호 예수가 걸려 있어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2,810만 주로 예상됩니다. 11월 4일에서 5일 청약을 진행하는 SM상선은 HMM과 함께 국내 양대 원양선사 중 하나로 꼽히는 기업인데요. 올해 마지막 IPO 대여이기도 합니다. SM상선은 2016년 한진해운을 인수해 설립된 회사로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SM그룹은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한 그 SM 말고 삼라마이다스 그룹을 말합니다. SM상선은 사업부문이 크게 해운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나뉘는데요. 해운부문에서는 국외항로의 선박을 취향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외항 해상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화물 운송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주요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서는 종합건설 회사로서 다양한 건축 및 토목 분야에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택건설을 주축으로 우방 아이유쉘, 경남 아너스빌, 동아 라이크텐 등의 아파트를 분양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SM상선은 2016년 설립 이후 연평균 40%가 넘는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무려 7,076억 원의 매출과 3,0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은 1분기 대비 매출액이 16.7%, 영업이익이 29.2%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해운업계는 물동량과 운임지수 등을 근거로 SM상선의 올해 3분기 단기 순이익이 상반기 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장세가 무서운 SM상선은 11월 1일에서 2일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총 공모 주식수는 3,384만 4,220주이며 희망 공모가
목표가는 18,000원에서 25,000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공모가 상당 기준 8,461억 원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해운업의 핵심 자산인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 등을 확충하는 데 쓸 예정이며 향후 노선을 확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KB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유한타증권 등이 인수회사로 참여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423만 528주에서 507만 6,633주이며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물량인 317만 2,896주에서 380만 7,475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뒤이어 KB증권이 50만 7,663주에서 60만 9,196주, 하나금융투자가 29만 6,137주에서 35만 5,364주를 배정받았고 하이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이 가장 적은 물량인 12만 6,916주에서 15만 2,299주를 배정받았습니다. SM상선은 11월 중 코스닥 상장 예정이며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 중 약 39.4%에 해당하는 3,333만 6,557주입니다. 지금까지 11월에 상장을 앞둔 6개 기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청약 주관사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IT아이즈는 신한금융투자, 디어유는 한국투자증권, 비트나인은 하나금융투자, 지오엘리먼트는 NH투자증권, NH오런리츠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SM상선은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유한타증권입니다. 총 8개 증권사가 6개 기업의 상장 주관을 맡았으며 이 중 가장 많은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뒤이어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2곳, 나머지 증권사가 각각 1곳씩 주관을 맡았습니다. 여러 증권사의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통해 우회 개설할 경우 20영업일 제한 없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의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한솔 앱을 통해, 대신증권은 우리은행 앱을 통해 우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팁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최근 공모주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인기가 많은 종목은 너무 많아서 한 주도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종목은 상장 첫날에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기관 대상 수요 예측 결과를 참고하시고 시장 상황과 기업 정보 등을 잘 알아보고 나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1월에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